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해서 과연 너를 싫어하는 걸까? 이게 핵심입니다.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너 싫어하는 거 아니지? 라고 정답을 주는 것보다 아이가 생각하게 하니까 어때요? 사건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각을요, 바꿔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모 교육 전문가입니다. 서열은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이들 관계에도 서열이 분명히 존재하죠. 내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밀리는 거 아닌가? 혹시 만만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 불안한 거죠. 그런데 모든 관계에서 모든 사람이 리더나 주도적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요, 내 아이가 좀 따라가는 아이예요. 근데 그게 당하는 것도 아니고 밀리는 것도 아닌데 부모로서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열에도 유형이 있어요. 건강한 서열이 있죠. 또래를 이끌고요. 이런 친구는 소외된 친구를 챙기면서 공정한 규칙을 제시하는 리더 기질을 가진 아이입니다. 비합리적인 서열 분명히 있어요. 아이들이지만 권력형이에요. 심부름시키고 자기 기분대로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서열이든 불문하고요. 부모님은 아이들의 서열을 없앨 수 없습니다. 대신 부모는 도와줄 수 있어요. 아이가 관계 속에서 막 흔들릴 때 중심을 잡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 자존감을 높여줘야 합니다. 이 사회성과 자존감은 굉장히 연결이 잘 되어 있거든요. Social of Skills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사회적 기술을 알려주면서 서열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잘 적응하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되지요. 내 아이가 좀 서열이 높은 것 같아. 그런데 공격적이야. 이 친구들의 특징이요. 타인 감정 몰라요. 공감 능력 떨어져요. 그래서 조망 수용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타인을 굉장히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아이의 사회적 관계는요, 부모와의 관계 맺기가 시작이자 연습이기도 합니다.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래? 너가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너 바보야? 왜 당해?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걔가 더 그러는 거야. 그거 착한 거 아니라고 엄마가 말했어, 안 했어? 지금 말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대안은 없어요. 대신에 무력감과 상처를 줍니다. 문제 축소형 부모님 계시죠? 애들이랑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갖고 그러지 말고 괜찮아. 별거 아니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시간 지나면 다 별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 감정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친구 관계가 세상의 전부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사건이거든요. 너무 가볍게 축소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모님 말이 있습니다. 네 친구 누구누구는 친구 사이에 인기도 많다면서. 아, 넌 왜 친구 하나도 없어? 가뜩이나 속상하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다른 아이하고 비교까지 당하면 아이는 어때요? 수치심 느껴요. 나 다시는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할 확률도 높습니다. 과잉 반응형이에요. 전후 사정 다 듣지도 않고요. 부모님이 막 흥분하는 겁니다. 너도 똑같이 해줘. 야, 그거 학교 폭력이잖아. 엄마가 내일 학교에 전화할게. 공감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요. 또래한테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만 들춰낼 뿐이지요. 현실적인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느냐? 들으셔야 돼요. 듣고 물으셔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물어야 돼요. 전후 사정을 알아야 적절한 도움을 주면서 아이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서열에서 밀려난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부모님의 정답이 아니에요. 내 편이 있어. 역시 여기는 편해.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이렇게 안도감을 줘야 합니다. 먼저 1단계는요. 아이 마음을 안아주어야 됩니다. 아이가 표현한 말이 있어요. 그걸 에코익 반응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나 속상했어. 그래서 힘들었어. 외로웠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속상했구나. 힘들었구나. 그래서 외로웠구나. 이렇게 아이가 한 말 중에서 들려주십시오. 그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넌 여전히 소중한 엄마 아빠의 딸이고 아들이야. 이렇게 해서 아이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 3단계는요. 안전기지를 확인해 주는 말입니다. 네가 원하고 필요하면 우린 함께 할 거야.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 말해줘.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아이가 애들이 안 놀아줬어.
나 싫어하나 봐. 다신 걔들이랑 안 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요, 엘버트 앨리스 박사의 정서 행동 치료 기법 중에서 ABC 기법을 추천을 합니다. A가 뭐냐면요, Activating Event. 이게 뭐냐면 앞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야, 같이 놀자. 그랬는데 안 끼워줬어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I는 생각한 거예요. B, belief예요. 신념인데 비합리적인 신념도 있고요. 합리적인 신념이 있어요. 지금 아이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어요? 나 싫어해. 그래서 나랑 안 노는 건가 봐. 날 안 좋아하나 봐. 이렇게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졌으니까 C, consequence. 어떤 결과를 내놨냐면요, 나도 걔들이랑 안 놀 거야. 기분이 나빠요. 속상해요. 이렇게 아이가 가진 A, B, C를요, 부모님이 여기에서 중간에 해결해 줄 필요 없습니다. 저는 D와 E를 추천해요. D는 뭐냐면 dispute.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논박하는 거죠. 아이가 왜 그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내려면 아까 묻자고 했잖아요. 어떻게 묻느냐면, 안 놀아줬어? 엄마가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어.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같이 놀자고 했거든? 근데 인원이 다 찼대. 엄마는 어떻게 말해요? 인원이 다 차서 널 끼워줄 수 없었다는 거네. 이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해서 과연 너를 싫어하는 걸까?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단박에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너 싫어하는 거 아니지? 라고 정답을 주는 것보다 아이가 생각하게 하니까 어때요? 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 다 찼네? 이펙트. 어떤 효과가 있냐? 아이는 새로운 B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각을요, 바꿔줍니다. 비슷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어때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유아기 때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정상입니다. 발달 단계상 그래요. 이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놀이에 잘 끼지 못해요. 그리고 친구와 장난감 가지고 자주 다투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친구하고 같이 놀자고 해봐. 이거는 간접 화법이에요. 직접 화법으로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아주 구체적인 스크립트, 대사를 알려주는 게 좋아요. 친구야, 나랑 같이 놀자. 친구야, 내가 놀고 너한테 줄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사를 연습해 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는요, 잘 몰라요. 뭐 요 정도 말이야 하겠지?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고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인형을 가지고 놀이하는 거 좋아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역할놀이, 롤플레이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부모님하고 연습해 보는 거 추천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가볼게요. 이때 본격적으로 무리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사소한 갈등으로 좀 시무룩해 있거나 무리에 끼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고민할 때 적극적으로 놀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하루 이틀 지켜보고 나서 아이의 고민을 들어보세요. 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1대1 만남을 주선해 주는데, 여럿이 있을 때는 끼기 힘든 아이지만 마음 맞는 친구하고 같이 지내면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경험을 쌓아주면 굉장히 아이한테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요, 사춘기예요. 이때는 또래 문화의 절정기입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요. 사실 은밀한 따돌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요, 부모님이 섣부르게 개입하면 무시하면서 대놓고 따돌릴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라든가 취미활동, 이렇게 학교 밖의 커뮤니티, 학교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더 넓은 세상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안전에 위협되는 것, 또는 사이버 불링, 우울감 증상, 이런 거 있을 때는요,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접근할 때도요, 훅 치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엄마가 보기에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도와줄 거 있을까? 이렇게요. 아이의 의견을 물으면서 주도권을 아이한테 주는 대화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적극 개입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신체적 징후입니다. 멍이나 상처나 꼬지 핀 자국이나 아침마다 배 아프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아이 있어요. 말수가 줄고요, 위축되는 모습, 작은 소리에도 놀라면서 막 예민하게 반응한 이런 심리적 증상도 적극 개입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변화도 눈여겨보세요. 예를 들면 집에 오자마자 막 화장실로
직행합니다. 학교 화장실 굉장히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돌아오자마자 막 허겁지겁 음식 먹는 경우 있어요. 급식 제대로 못 먹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 연령 공통으로 부모님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요, 아이 탓하는 말입니다. 또 왜 바보같이, 이거 정말 하지 않아야 될 말입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섣부른 직접적 해결입니다. 상대 부모나 친구에게 전화해서 따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아이 집단에서 고립시키는 일이에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과잉 불안한 거예요. 부모를 걱정시켰다는 막 죄책감, 미안함에 다음에 입을 다뭅니다. 담담하고 단단한 태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의 관계 형성 문제에서 있죠.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안팎으로 뛰어다니면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고요. 가정이 아이의 정서적인 안식처, 에너지 충전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안전해. 내가 환영받는 곳이야. 이런 확신을 주면 우리 아이가 밖에서 바닥난 자존감을 집에서 올릴 수 있고요. 에너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님한테 이 관계에 대한 거 이야기하면요. 부모님도 꼭 말해주세요.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엄마 아빠와 함께 할 거야. 아이의 말해준 용기와 견디느라고 힘든 것에 대한 위로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한다는 안심과 확신의 말을 해주면요. 아이의 상처 잘 아물고요. 그리고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거절이라는 좌절이 또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거절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표현한 거야.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 역시 싫을 때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도 배우지요. 친구 관계 좌절을 통해서 나는 모두에게 항상 사랑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결이 맞지 않은 사람이 분명 존재해요. 이걸 인정하는 과정이 바로 좌절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아이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분배를 해요. 나를 알아주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과 집중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의 역할, 모든 사람과 다 친해질 수는 없어. 현실적인 자각을 공유해서 우리 아이가요, 상대에게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에너지를 아껴서 다른 성장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관계의 좌절을 겪을 때요, 성장점이 되게 하는 부모님의 한 문장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울 때, 울긴 왜 울어? 노읍니다. 마음껏 울도록 안아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어떤 말보다 안아주면서 도닥여주면 아이가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아이가 비난받았어요. 너무 속상해해요. 그 친구 말은 그 친구의 생각이야. 너의 진짜 모습은 아니란다. 이런 말이요. 아이가 소외당했습니다. 억지로 끼지 않아도 너는 너대로 빛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를 더 아름답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안도감 주는 말은 어떨까요? 오늘 친구들 사이에서 마음이 참 무거웠겠네. 혼자 견디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지냈던 친구가 멀어지면 당황스럽고 슬플 수도 있단다. 우리 아이한테 언제든지 너에게는 부모가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곁엔 언제나 엄마 아빠가 있다. 말해줘서 고맙다. 이 말도 잊지 마시고요. 이 또래 집단에서 나를 발견해요. 나는 누구지? 라는 답을 찾아갑니다. 조절 능력 학습의 장입니다. 사회성은요, 단순히 사이좋게 지낸다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을 견디는 힘이고요. 사회성이 여러분, 학습 능력과 인지적 측면과 연결되는 거 아시죠? 협력적 학습과 사회성이에요. 모둠 활동하죠. 토론하죠. 이 학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신의 행동을 객관화해요. 학습 중에서 메타 인지 능력 연결됩니다. 사회성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문제 안 생기게 하는 게 사회성 높은 게 아니라 생겼을 때 해결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경쟁력이고요. 친구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능력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사회성이 발현되는 속도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향적인데 다른 친구도 좀 사귀어봐, 얼른 가서 놀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관계 지속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외향적 아이에게는요, 지속성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빨리 사귀는 장점과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우리 부모님과 잘 맺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그럼 밖에서 타인과 신뢰하면서 관계를 잘 맺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여정은 우리 알다시피 100m 단거리가 아니라고, 혼자 잘 나가는 사람보다 함께 갈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친구 많으면 사회성이 좋다고 생각하지만요, 이건 아주 부분적 관점입니다. 관계 지속성을 봐야 하는데요, 친구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혼자 있을 때도 불안해하지 않는 능력이 바로 사회성입니다. 상호작용과 대화가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대화를 독점하죠. 상대방 반응하고 상관없이 막 자기 관심사 계속 말합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대화 흐름 파악 못하고요, 엉뚱한 말 하는 분 있죠. 이것이 바로 상호작용의 어려움입니다. 비언어적인 신호 읽기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상대가 싫어하고 지루해하는데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그 말과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 규칙을 자기 위주로 바꾸려고 하거나 자기 방식 고집해요. 게임에서 졌다, 이걸 못 받아들이고요, 막 화를 내고요, 다른 아이한테 공격합니다. 또래 관계에서 어떤 또 부적응이 있냐면 거절, 실패, 그냥 다 있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그것을 막 과민 반응을 합니다. 발달 과정 중에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요, 성격적인 어떤 특징과 기질일 수 있습니다. 사회성 길러주는 솔루션 몇 가지 봅니다. 배워야 할 기술로 접근해야 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 활동 참 좋은데요, 친구나 관계에 대한 그림책들 진짜 많습니다. 이걸 읽어보고요, 네가 누구누구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면 간접 경험을 하게 해서요, 내 얘기가 아니네, 이렇게 거부감이 없게 다가가고요, 심리적인 거리두기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성을 충분히 기르지 못한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입니다. 타인을 과도하게 경계해서 스스로를 고립시켜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과하게 의존해요. 이렇게 관계의 극단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 생기면 분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극도로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난이 굉장히 내면화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조직 생활에서 부적응 일어나죠. 사실 사회성 부족한 사람하고 협업 능력 가능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요, 피드백을 수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공감 능력 부족하니까 기피 대상되죠. 그러니 설령 실무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해 보인다면요, 관심 갖고 아이의 고민 들어주고 그리고 알려주고 연습해 보면서 얼마든지 길러줄 수 있습니다. 과보호, 대신 해결사 돼주는 경우입니다. 사회성은요, 누가 대신해주면 절대 길러지지 않아요. 아이가 갈등이 있으면 막 부모가 즉각 개입해서 상황 정리해주는 거 멈춰야 합니다. 오히려 기회조차 뺏는 겁니다. 사회성 높이는 게 아니라 의존 습관만 형성되고요, 의존성 높은 친구 사회성 높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마음 알아주면서 아이가 생각해 볼 기회를 주어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올라갑니다. 사회성의 핵심 동력은요, 자기 확신이에요. 부모님에게 부정적 평가 들어요, 비난받아요. 그럴 때 친구를 만나면 어떠냐면요, 저 친구도 날 싫어할 거야, 이런 불안감, 그래서 위축 또는 공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기질을 고려하지 않은 오버 트레이닝이에요. 아이의 성격을 마치 결점으로 보는 듯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특성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소심해? 가 아니라 너는 조심성이 많은 편이라서 친구 사귀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친구 사귀면 정말 잘 지내더라 라고 아이 자신에 대해서 믿도록 해주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깁니다. 사회성은 세상과 관계 맺는 일이에요. 아이가 패기쳤다면 공감만 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훈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트에서 내가 카트 끌 거야. 그러다가 다른 사람 카트와 부딪혔어요. 자, 이럴 때 있죠, 부모님이
부모님이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고 아이 손잡고 그냥 가는 경우 우리 아이한테만 집중하느라고요.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그대로 배워요. 백팩으로 다른 사람 얼굴을 좀 아플 정도로 툭 건드렸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리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통제와 억압이 훈육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사회성을 집단에 맞추는 과정으로 이해해서 복종, 어른 중심의 사고를 강요했습니다. 부모가 무서워서 따랐어요.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랑의 매에 대한 오해를 꼭 풀고 가고 싶어요. 민법에서 징계권이 삭제됐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직도요, 부모가 감정적으로 때리지 않고 정말 이성적으로 때린다면 사랑의 매는 여전히 훈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체벌은 아동학대 중에서 명백한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세대 좀 볼게요. 수평의 과잉 현상입니다. 지나친 허용, 과잉 공감, 그러다 보니까 질서 약화됐고요. 솔직히 어른 부재 시대예요. 헬리콥터 맘, 잔디깎기 부모, 요즘은요 아이 주변의 모든 장애물을 미리 치워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세대의 장점을 결합한 겁니다. 저는 이걸 민주적 권위라고 표현을 해요. 권위 있는 부모님의 육아는 뭐냐면 공감은 해주세요. 행동은 안 됩니다. 사회적 가이드라인은 단호하게 제시하는 부모여야 합니다. 과잉 공감에서 빠져나오는 팁 몇 가지 드릴게요. 아동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죠. 하임 기너트가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수술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환자를 정말 사랑해요. 상식에 따라 수술할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누워있는 환자는 지금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사랑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사랑하는 방법도 기술로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마음과 행동을 분리하세요. 잘못된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행동은 있어요. 모든 감정은 소중하지만 모든 행동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걔가 내 말을 무시하고 웃었단 말이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 그럴 때 감정을 수용해 주세요. 친구가 네 말을 무시해서 때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났구나. 감정 수용해요. 이제 행동 통제의 말 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때리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라는 겁니다. 부모는 해결사가 아닌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가 그 친구한테 전화해 줄까? 대신에요. 내일 그 친구 만나면 어떻게 사과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서 아이가 객관화하고요. 아이가 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져야 될 것이 기다림이에요. 사회성 기술은 한두 번으로 습득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가르쳐준 기술을 내일 바로 활용 못할 수 있어요. 엄마랑 연습했잖아. 엄마가 알려줬지.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는 오히려 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사회성은 인성을 다듬고 사회적 기술을 함께 익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성숙을 하게 되고요. 근사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